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요. 더함수 활용해서는 어차피 방정식, 부등식을 나중에 풀게 되죠.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y는 fx고 이게 y는 gx라고 하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fx랑 gx랑 같다. 이렇게 넣으면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여기 교점이 생기죠. 그 교점 x좌표가 알파고 베타고 감마라고 하면 얘는 일단 교점이 3개니까 근이 3개인 거고 그때 근은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부등식은 fx, gx 있을 때 이런 부분 찾아라 하면 부등식 되는 거죠. 그러면 fx가 위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x값 범위는 알파보다 베타까지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리고 감마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죠. 어쨌든 포인트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제대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그걸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식이 주어졌는데 fx, gx를 따로따로 정확하게 그리기가 힘드니까 넘겨가지고 fx 빼기 gx는 0 이걸 찾거나 아니면 이걸 넘기면 이걸 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겠죠. 일단 방정식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리고 3차식이라고 할게요. 우린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y는 붙여주시고 y는 붙여서 y는 fx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x축을 의미하죠. y는 0. 그렇게 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됩니다. 아까도 보시면 fx, gx였지만 y는 fx랑 y는 gx를 보면서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y는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fx는 3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건데 그러면 y는 0은 x축인데 x축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있다면 교점이 3개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죠. 아니면 x축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이랑 실근한개, 얘도 중근이랑 실근한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때는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 1개고요.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총 근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근이 1개고 나머지 2개는 허근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x축이 있으면 교점은 하나니까 실근은 1개고 허근이 2개인 거죠.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보면서 근의 개수 판단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부호가 다르죠.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f알파랑 f베타랑 곱하면 음수가 되면 됩니다.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겠죠. 그럼 이렇게 x축이 있는 경우에는 f알파가 0이죠. f베타는 음수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f알파랑 f베타랑 곱하면 0이 되겠죠.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곱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y값 부호가 똑같죠. 둘 다 음수죠. 여기 x축이 있을 때도 둘 다 양수로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알파랑 f베타랑 곱하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음을 곱하니까 양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양량을 곱하니까 양수 되겠죠. 이런 성질도 있는 거고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다 끝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런 상황이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fx는 k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y는 fx, y는 k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걸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y는 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끄어보고 이렇게 끄어보고 이렇게 끄어보고 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k값 범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는 k랑 만난다면 여기 교점 하나죠. 여기서는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는 k가 여기에 꺼진다면 이때는 3중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중근은 여기 실근 2개 있는 거죠.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3중근 똑같은 게 3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는 k를 끄었을 때 이것도 실근 1개, 허근 2개. 이건 어디를 끄든 다 실근 1개, 허근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fx는 gx 이렇게 된 걸 물어본다면 y는 fx, y는 gx 이렇게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fx를 막 이렇게 그리고 gx가 1차면 그것도 쉽진 않죠. 1차를 그리는데 뭐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정확히 다 따지면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gx가 2차면 또 2차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그걸 다 따지면서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했을 때 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가 되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구해서 뭐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그려서 위치관계 파악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gx를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y는 붙이시고 여기에다 y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으면 이거의 근도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겠죠. 여기 알파 넣어서 성립하면 여기 알파 넣은 것도 성립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차고 이게 만약 2차다 막 그렇게 돼 있으면 넘겼을 때 3차 빼기 2차는 당연히 3차죠.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나왔던 알파, 베타, 감마 거기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fx랑 gx랑 따로따로 이거 그려놓고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확하게 따지면서 막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냥 fx 빼기 gx 그리고 x축이랑 관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뭐 gx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근데 이걸 정확히 지금 따져서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fx 빼기 gx를 그리면 여기가 알파면 알파에서 여기가 베타면 베타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근 가지고 여기서 뚫고 지나가고 이런 것도 그냥 얘만 그려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굳이 F랑 G랑 따로 그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뺀 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의 부호까지 판단해야 될 때는 Y축만 그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하면 Y축이 만약에 여기 그어진다. 그러면 얘는 양근, 얘는 양근, 얘는 음근 되는 거죠. Y축이 여기 그어진다. 그럼 얘는 양근, 얘는 음근, 음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축만 그어서 판단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y는 붙이고 여기에다 y는 붙이면 이건 x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인데 k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불편하니까 k를 넘겨가지고 3차 함수를 딱 그려놓고 y는 k라는 직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를 먼저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y는을 붙이면 함수 두 개로 이제 쪼개질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먼저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3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만나겠죠. 그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건데 1을 넣어주면 극소값,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극대값이 나오겠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땐 값부터 구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1이 나오는데 이제 y는 k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겠죠. 그걸 끄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니까 교점이 3개가 되게 끄어야 됩니다. 이렇게 끄면 되겠죠. 교점이 3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k 범위는 마이너스 1 이것보다는 커야 되죠.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죠. 여기서는 중근 가지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k값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정수 k는 0부터 30까지 세면 되겠죠. 그래서 31개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도 k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마이너스 k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y 붙이면 왼쪽에 있는 식은 미분할게요.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것도 x축이랑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 2차 함수고요.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넣어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극대값 구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8하고 14가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k를 끄었을 때 교점이 3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k를 끄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8보다 크고 1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문제는 정수 k 값의 합입니다. 그러면 k 값은 정수가 마이너스 13부터 17까지죠. 근데 여기 13까지는 다 더하면 그냥 0 될 거니까 필요 없고 그 뒤에 있는 거 14,
15, 16, 17 이렇게 4개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31, 이렇게 더하면 31, 둘이 더하면 62겠죠? 그래서 합은 6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K 이것만 넘기면 이쪽은 그래프를 딱 그릴 수 있죠. 그래서 Y는 4K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거고요. 일단 이것부터 넘길게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얘를 두고 얘를 그리면 3참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얘를 넘길게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Y는을 붙이겠죠? 그리고 왼쪽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어내고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X축이랑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2를 넣으면 극소값,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극대값 나오겠죠.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여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극소값은 6이 나오고 극대값은 38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FK에다가 K1부터 10까지 넣어서 다 더하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FK는 실근의 개수를 F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가 1부터 10까지 변하니까 얘가 1부터 10까지 변할 때 그때 근의 개수를 싹 다 더하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단 K에 1을 넣어보면 Y는 4가 되겠죠. 2를 넣으면 Y는 8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10을 넣으면 Y에 40까지 넣겠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양의 실근의 개수네요. 양의 실근의 개수. 그럼 우리는 양근만 필요한 거니까 Y축을 그어놔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니까 가운데 0, 여기가 지금 Y축이겠죠. 이렇게 Y축을 그어주면 여기 값은 얼마죠? X에 0을 넣으면 22죠. 지금 여기는 22입니다. 그러면 Y는 4를 끄면 여기 이렇게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Y축 오른쪽에서 만난 점은 없죠. 양의 실근은 빤개입니다. Y는 8을 끄면 여기가 6이니까 8은 여기다 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의 실근은 2개 나오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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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까지는 2개 나옵니다. 22가 여기니까 20까지는 2개 나오겠죠. 근데 24는 22를 넘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끄면 1개 나오겠죠. 그냥 24부터 위로는 어떻게 끄든 Y축 오른쪽에서는 1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하면 답이 1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이렇게 생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 범위 구하라 했습니다. 얘 그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직선이고 K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안 할 거고 이 둘이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거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이 같다고 하면 근이 3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x를 1로 넘겨서 풀어도 근은 똑같이 3개 나오겠죠.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다른 방정식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양변에 y는 붙일게요. 왼쪽식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묶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고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1하고 3요.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건데 3 넣으면 극소값, 1 넣으면 극대값 나오겠죠. 여기다 3 넣고 1 넣고 구해보면 0하고 4가 나오고요. yk 끄어주면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k값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4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문제 보시면 fx 주어지고 gx 주어졌는데 fx랑 gx랑 서로 단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했죠. 그러면 이거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일단 같다고 하고 이거 그냥 다 넘겨버리세요. 왼쪽으로. 이건 A만 두고 이거 다 넘긴 다음에 이거 그려놓고 A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이거 다 넘겨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Y 붙이고 왼쪽 식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6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그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원래 식을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극소, 극대를 찾겠죠.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문제 보시면 양근, 음근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y축을 그어줄게요. 일단 x에 0 넣으면 0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0,0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y축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y는 a를 그었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끄면 안 되죠. 그럼 양근 하나랑 음근 2개 됩니다. 이렇게 꺼야 되겠죠. 그래야지 양근 2개 나오고 음근 하나 나오니까요. 여기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양근이니까 여기는 중근이라서 안 되죠. 그래서
y는 a를 끄었을 때 그거는 마이너스 7보다는 커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0이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서로 다른 세식은 알파, 베타, 감마 가진다 했는데 y는 해서 이거 그리고 y는 k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걸 이제 풀면 되겠죠. 일단 이거 먼저 미분할게요. 그러면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 될 거고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x축이랑 만나겠죠.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분의 4죠.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 중간에 y축 있겠죠. 여기 있는 지금 0 넣으면 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0,0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인 거죠. 그리고 나서 y는 k를 끌 건데 y는 k를 여기에다 만약 이렇게 끊는다고 치면 여기 근이 3개 나오죠. 그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고 그 절대값이어서 더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딱 끄면 이 값이 정확히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대칭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얘랑 대칭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점에 대해서요. 얘랑 대칭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거 3개 절대값 씌워서 더하나 이거 3개 절대값 씌워서 더하나 값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y는 k를 이 x축을 기준으로 일단 이 밑에 부분은 끊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끄은 게 여기 똑같은 상황이 다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k는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것보단 작은 데까지 얘가 3분의 4니까 0 이상부터 3분의 4 미만까지만 k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밑에는 어차피 얘랑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k가 끄어지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해도 상관없죠. 뭐 베타, 알파, 감마를 하든 알파, 감마, 베타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푸는 데는 다 똑같은 결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지금 음수죠. x값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요. 베타도 음수죠.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감마만 양수죠. 그럼 감마만 그냥 절대값 그냥 벗기면 됩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제곱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이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지금 0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고 세 개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3분의 1이고 b가 0이죠. 그러니까 3분의 1하고 0을 대입하면 세근의 합은 지금 0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인데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그냥 넘기면 되는 거니까 감마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2감마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감마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감마는 y는 k를 끄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을 감마를 확인했죠. 그럼 이 감마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y는 k를 이렇게 x축이 되게 끄었을 때 만나는 점이 감마가 될 수 있는 최소값입니다. k는 더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니까요. 0 이상만 보기로 했으니까 k가 0일 때 여기 y축이랑 만나는 이 지점이 감마의 최소값이죠. 그럼 이 지점은 이 그래프가 y좌표가 0 되는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이걸 그린 거죠. y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걸 풀면 이 감마가 나오겠죠. 3분의 1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여기서 0하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3개 나오겠죠? 여긴 당연히 루트 3입니다. 그래서 감마의 최소값은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감마의 최소값 m은 2루트 3이 되겠죠. 문제는 m을 제곱하라는 게 문제니까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만 넘겨봤자 여기 또 a가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정확히 안 그려지죠. 그냥 이거 통째로 y는이라고 하고 그릴게요. 좌변을 통째로 y라 두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6x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0이랑 a에서 x축이랑 만나게 됩니다.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오른쪽에 찍어주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y는 0, x축이랑 중근 가지려면 이렇게 x축을 끄든지 이렇게 x축을 꺼야 되죠.
그러니까 극대값이 0이 되든지 극소값이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극대값은 0을 넣어보면 나오겠죠. 여기다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0이 되거나, 근데 A는 양수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근 가져야 되는 거죠. A를 넣어주면 극소값이 나올 건데 그게 0 되면 됩니다. A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게 0 되면 되고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3개가 나오는데 양수니까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읽고 상황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원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A값 범위 구하라는 게 문제고 이 곡선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치면 0,0이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생기겠죠. 그 접점을 모를 때는 항상 접점부터 t라고 놓을 건데 이 t 값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접점이 여러 개 나오면 접선을 여러 개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 이 t 값이 하나 되게 하는 a 값 범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방정식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 y좌표는 t를 여기다 넣은 거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할 거니까 결국 얘분의 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랑 같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 미분해서 t 넣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f'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 t 넣은 거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t를 여기다 곱해서 넘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t 세제곱 넘겨주면 2t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3t제곱 넘겨주면 3t제곱 되겠죠. 2a t는 넘어가서 없어지죠. 3이랑 a도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인데 그때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a를 제가 넘겨버릴게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y는 붙여서 그리고 이거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 a값 범위 구해주면 답인 겁니다. t를 그냥 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6t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원래 함수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넣으면 극소값, 마이너스 1 넣으면 극대값 나오겠죠.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a를 끌 건데 얘랑 얘랑 교점이 한 개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t값이 하나만 나오니까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끄거나 그럼 교점이 하나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하나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문제처럼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얘는 바로 그릴 수 있죠. x세제곱을 이만큼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항상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k가 1부터 6까지 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f1이고 2 넣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f2고 이런 식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난 직선은 교점이 언제를 기준으로 바뀌죠? 접할 때죠. 이렇게 접할 때 교점이 2개고 이것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교점은 1개가 될 거고 이것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교점이 하나, 둘, 저 밑에서 하나 더 3개 되겠죠. 그래서 이 접할 때 이 k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접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t, 여기다 대입하면 t 세제곱 플러스 2가 접점 되겠죠. 그리고 원점에서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얘분의 얘 하시면 되죠. t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이거 미분해서 t 넣은 거랑 똑같죠. 얘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t 넣으면 3t 제곱 이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t 넘겨주시면 3t 세제곱이 될 거고요. 결국 2는 2t 세제곱이니까 결국 t는 1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1,3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는 1분의 3, 3입니다. 그래서 이때 k가 3인 거죠. 접할 때. 그럼 k가 지금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해야 되는데 3일 때 접하니까 이때 교점의 개수가 2죠. 그러니까 F3이 2인 겁니다. 그럼 F2랑 F1은 K가 3일 때 접하니까 K가 2가 되거나 1이 되면 기울기가 더 작아져서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때는 1하고 1이 되는 거고요.
F4, F5, F6 이거는 전부 다 기울기가 K3일 때보다 커졌으니까 교점이 다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 3개,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시면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정식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